1. 판문점 선언이 발표됐던 2018년 12월,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남측에 성탄 메시지를 보냅니다. 겨우 형제 자매님들에게 조선 정교인 협의회를 대표하여 성탄 축하와 평화의 인사를 보냅니다. 북한은 2014년과 2019년엔 일방적인 성탄 선물도 줬죠. (2019년엔) 성탄절 선물을 고르라고 하더니 앞서 2014년엔 해킹과 협박을 선사했습니다. 성탄절 개봉을 앞둔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 소니 픽처스를 해킹했는데요. 영화를 개봉한다면 쓰라린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며 9.11 테러까지 언급했죠. 김정은 위원장 암살이라는 이 영화의 소재가 북한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도 화사하게 빛나는 성탄절의 상징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도 거리두기 중이라는 2020년이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시청 앞엔 대형 성탄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하나 때문에 남북이 충돌 직전까지 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때는 2014년 겨울, 서부전선 최전방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안전상의 이유로 그해 철거된 애기봉 철탑 대신 9m 높이의 성탄 트리를 세우고 점등 행사를 계획합니다. 북한은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남한도 지지 않고 응수하죠. 결국 한기총은 성탄트리 설치를 포기했지만 남북은 이후에도 한동안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애기봉 점등식은 휴전협정 체결 이듬해인 1954년 소나무에 성탄트리를 만들어 불을 밝히면서 계속돼 왔던 행사인데요. 해마다 북한의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애기봉 성탄트리에 예민했는데요. 그 이유는 애기봉 첨탑의 불빛이 25km 떨어진 개성 시내에서도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개성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그 애기봉의 불빛이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근데 그때는 참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저렇게 산꼭대기에다가도 불을 켜놓고 그랬지라는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참 제가 개성에서 봤었던 그 불빛의 추억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아름답지만 의미를 모르던 불빛. 탈북 청년들은 당시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봤지만 성탄절이 도대체 어떤 날인지 정확히 의미는 알 수 없었답니다. 아니요, 몰랐죠. 제가 2006년에 나왔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던 친구들한테서 크리스마스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뭐 되게 역사적인 인물의 뜻깊은 날이다라는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뭐 한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봐도 크리스마스는 되게 흔히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혹시? 그런 걸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봐도 그게 모르죠. 네, 이게 너무 생소한 날이라서.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은 북한에서 기념일 2개가 겹치는 중요한 날입니다.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의 생일이자 김정일 위원장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날이죠. 그래도 12월 24일이면 유명을 비롯해서 많은 근로자들, 기관 단위들이 율사령을 찾아뵙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풍은 아직까지 흐르고 있고요. 생일날 분위기는 점점 좀 미미해집니다. 왜냐하면
대거사령관 추대를 위한 기념보고대회를 할 것인가, 김종숙 탄생을 위한 기념보고대회를 할 것인가, 현재와 가까운 그런 기념을 해서 이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과 함께 온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크리스마스. 이날 우리는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초보적인 물질적인 욕구가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 또한 관념적인 기념이나 향유 이런 것은 아직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는가.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 너무 다름에 그냥 반짝반짝하고 예쁘고 하니까 덩달아서 기분 좋은 거죠. 그냥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죠.